안녕하세요. 다란사이과 박지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이나 탈모약이나 아니면 기타 내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내과 쪽에 저명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안지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안지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 B형 간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간 기능하고 탈모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간 기능과 탈모약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안지현 선생님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간염 환자가 워낙 많고 복균자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여성 탈모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인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계열의 약, 남성형 유전성 탈모증에 대한 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증의 탈모약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약이든지 특히 먹는 약 관련해서는 간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탈모인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약물들이 간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임상 연구를 보더라도 가짜 약이라고 하는 위약분에 비해서 간 수치를 그렇게 올리진 않았고요. 만에 하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간경화가 있어도 저희가 어떤 약을 쓸 때 좀 유념하는 경우는 초기 간경화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간경화에서도 좀 심한 상태, 복수가 차거나 복수가 조절되지 않거나 그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이게 대사 기능을 못할 때에는 간송혼수가 자주 와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든지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또 복막염이 생긴다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들을 잘 보면은 거의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간 전문 교수님께 진료를 보시는 거의 진행된 분, 그 정도 말고는 간 기능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이 탈모약을 드실 때 유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간염이 있거나 아니면 복균자신데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약을 먹고 간 수치가 실제로 상승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들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탈모약을 끊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간 기능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좀 유념하는 경우는 대개의 약물이 100 정도는 넘어야지 우리가 좀 그때는 한번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정상 상한치를 한 40 정도, 어떤 연구에서는 40도 좀 기준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약들도 보통 그 40 정도까지를 봤을 때 그거에 2.5배가 넘어갈 때 또는 3배가 넘어갈 때는 좀 주의를 하거든요, 내과 의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수치는 한 100은 넘어야지, 세 자리 수는 넘어야지 약을 중단하거나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혹시라도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탈모약을 드셨다고는 하지만 주위로 술을 좀 드시거나 다른 약물, 민간요법으로 어떤 인진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려 드시는 분들이 그 주위에 있거든요. 이상하다, 이 약이 그렇게 간 수치를 올릴 것 같지 않은데 왜 올라갔지 해서 꼼꼼히 여쭤보면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간 수치가 높다면 탈모약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다른 원인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자체는 간에서 대사된다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간 수치를 그렇게 많이 올리고 그것 때문에 약을 끊거나 약의 용량을 줄일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100 정도라고 말씀하신 수치는 AST, ALT라는 그 마커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를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 먹을 때 우루사라든지 어떤 간 보호제 같은 거를 꾸준하게 같이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내과 의사들도 어떤 약을 쓰다가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거나 워낙 조금 높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우르사, 레갈론, 펜넬 이런 약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약들을 쓰면 실제로 간 수치가 약간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간의 염증을 많이 좋아지게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간 마음에 의한 술 드시면서 그걸 드셔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르사나 레갈론 같은 그런 약들, 간 보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간 기능을 확 개선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중에 혹시 어떤 거를 먹는 게 더 그래 간에 부담이 덜 되느냐? 그래서 지방간이 걱정되시면 보다는 조금 덜 생길 수 있다. 남성 탈모약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